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리사스쿨 우리 민법 강의를 맡게 된 류호건입니다. 이제 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변리사 시험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선문 후배나 이렇게 이게 정보를 요즘 인터넷이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이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민법 강의도 오래 하고, 이제 원래 다른 학원에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 그 변리사 스쿨에 이제 조현중 변리사님하고 김영남 변리사님이 이렇게 변리사 스쿨을 만드시면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일단 민법 우리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변리사 이제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이공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 계통, 그죠? 그러니까 법 과목이라고는 전혀 이제 한 번도 이제 접해보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 수강 대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민법 강의할 때 처음에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접하는 거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열이시다 보니까 이제 법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민법 공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걸 일단 먼저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학이랑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법 공법 이렇게 있고요. 이 공법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헌법, 형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은 민법, 상법 이렇게 있는데, 이 사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법학의 시작이 이제 민법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법학의 시작이 민법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에 이 민법이라는 것이 이제 1차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산업재산권법,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리사가 되시면 이제 사용해야 될 법이 이 산업재산권법인데, 이 산업재산권법도 이제 법의 기초가 돼 있어야 이제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산권법,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한 전문 이제 법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한 전문적인 법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민법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에서 예컨대 특허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과연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이제 손해를 이제 전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이제 또 나중에 실무에 가서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허권이라는 게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는 이제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 이 특허권이라는 게 생겼을 때 결국은 요게 이제 민법의 전반적인 조문들도 적용이 되고, 법리에 따라서 이제 권리가 침해되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변리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실 때 필수적인 과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괜히 이게 민법이 우리 변리사 시험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하셔야 나중에 이제 실무 가셔도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민법은 이제 법학의 시작이다. 그죠? 그래서 민법의 기초를 잘 잡아놔야, 그래야 이제 나머지 법학 과목들도 이제 쉽게 접근하고 이제 쉽게 이제 정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법학의 시작이 민법인데, 아이러닉하게도 이 민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프린트를 이제 해봤는데, 여러분 요 자료를 이제 좀 보시면, 이 자료가 지금 4페이지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거 4페이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법을 결국은 이제 이 민법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내용들이어갖고 오늘은 진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이제 민법의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밑줄 이제 좀 따라오세요. 자, 첫째 줄.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민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이 이제 우리 제대로 이제 민법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는 게 이제 교수님 교과서인데 교수님 저서 이제 이른바 교과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수님 저서 이제 교과서 같은 걸 보면 민법 한 과목이 200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훨씬 넘어간다. 2000페이지. 그러니까 책이 두께가 한 이만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민법을 처음 접해서 책을 읽어보시면,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우리 일상 용어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2000페이지 언제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일단 첫 번째,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수님 교과서만 해도 2000페이지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밑줄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민법책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딱 한 번 보는데. 그만큼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험 기간을 생각해보면 이제 변리사 시험은 1차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주로 수험 기간을 이제 1년을 이제 단위로 이제 수험 기간을 잡게 되는데 1년 중에 민법 한 번 보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번 본다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이라는 게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다. 여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단에 보시면 그 밑줄에 이제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보시면 이 민법은 이렇게 두껍긴 한데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 총칙, 그 다음에 채권 각칙.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요걸 갖다가 각자 다 이제 별개의 과목으로 쳐가지고 각 권으로 이제 그 교과서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 합치면 이제 3000페이지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그만큼 방대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 네 가지 단원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의 교과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네 과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권법에서 우리 민법의 그 기초가 되는 부분, 또 채권 총칙에서도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이 채권 각칙에서도 기본이 되는 부분, 이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 안에 이 얘기도 나오고 이 얘기도 나오고 이 얘기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민법 교과서 처음부터 보시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걸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권법하고 채권법도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민법 총칙을 이제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읽으시게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왜? 당연한 거야. 우리 이 민법의 구조라는 게 이렇게 각 단원에 공통되는 부분을 모아놓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떡하냐? 자,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목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게 이제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우리 수학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산수 뭐 이렇게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5학년 단계별로, 그죠? 단계별로 이렇게 가고, 그죠?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니까 그러면 이제 기초 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정복이 되는 건데 우리 법학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험기간 1년이다 보니까 이 민법을 1년 만에 정복을 해내야 돼.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이 안에도 초등학교 뭐 1학년 수준부터 뭐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가 섞여 있을 텐데, 그죠? 섞여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1년 안에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부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른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뭐 이제 요 순서로 가게 되죠. 그죠? 요 순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모르는 게 나와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프렌트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그래야 앞에 나오는 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밑에서 그 밑줄 또 내려가 보시면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그죠? 변리사 시험에 또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걸 정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세 번째 단원이 이제 정리가 돼 있죠. 민법은 각 단원 연관성이 있어서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부분이 이해가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아까 봤죠.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데 2,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요만큼 읽고 갔는데 여러분 2개월 지나잖아요. 여기 이걸 읽을 때쯤 이거 지금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2개월,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미 여기 있는 거 다 까먹고 이거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특성 때문에 둘째 줄, 최소한 이 민법은 3회독 정도가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민법을 조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3회독이 뭐냐? 자,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보고 1회독,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또 한번 보면 2회독이죠. 그죠? 그때 이 뒤에 걸 한번 읽고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걸 보면은 요게 이제 뒤에 있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워낙 많아갖고 다 까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봐도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세 번. 3회독 정도 하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3회독 정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얘기들과 여기 있는 얘기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거 그때 이제 요거 읽으면 요게 이제 요런 얘기였구나. 여기 읽을 때 요런 얘기였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민법의 특성이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이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입문해서 딱 한 번 보는데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쯤 앞부분의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결론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뭐냐? 그 굵은 글씨 있죠?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첫째 쪽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밑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고 나서 돌아와서부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처음에 여기 하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 나름 공부 좀 했던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 이걸 이해가 될 때까지 이걸 붙잡고 앉아있다?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중간에 중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하고 그러니까 한 이만큼까지 왔다가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생각이 생겨서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아예 베이스가 제로가 되는 거야. 이만큼 한 거는 없는 거나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면 그때서야 이제 요거 볼 때 이제 요 뒤에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 밑줄 내려가서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법보다는 일단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성격 꼼꼼하신 분들이 이거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또 보고 다시 돌아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비로소 민법을 정복할 수가 있다. 되셨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민법의 특성에서 나오는 공부 방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변리사 학원의 이제 그 커리큘럼도 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이 기본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중급 강의 시즌, 그 다음에 뭐 객관식 문제 강의 시즌,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 시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즌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야 이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다섯 번 보고 이렇게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학원의 경험에서 이제 우리 학원들이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뭐 저희 교수님들 다 그렇지만 경력들이 뭐 다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경험의 산물로서 이런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학원에 이제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이제 반복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뭐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이 어렵다 였는데, 이게 넘어와서 이제 2페이지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법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1차 시험, 그죠? 시험 과목을 보면, 일단, 1교시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업재산권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민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연과학이고. 근데 이제 산업재산권법도 안 해보면 특허법, 그 다음에 뭐 상표법, 뭐 등등 있어요. 그죠? 이 안에. 그래서 요거 100점, 요거 100점, 요거 100점 해가지고, 물론 자연과학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물리, 화학, 뭐 지구과학, 뭐 생물, 이렇게 또 4가지가 들어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100점씩입니다. 각각 100점씩인데, 이 변리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1차 합격생들의 이제 점수 분포 같은 거를 이제 보면, 이 자연과학 점수가 제일 낮아요.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이라 뭐 자연과학 전공자들인데, 문제는 이 4가지 부분에 전부 다 이제 통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뭐 시간적 제약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이 60점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80점만 나오면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1차 합격자들, 보면, 1차 합격자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을 보면, 이건 뭐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주로, 요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자연과학은 이거 맞으면 대박이고, 그죠? 이거 보통 이 정도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합격자들 보면은 보통 이 정도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우리 그냥 넉넉하게 합격해야 되니까 80점을 이제 커트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면, 3과목이니까 24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60점 맞아버리면, 그죠? 얼마 맞아야 돼요? 180점 맞아야 돼. 그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90, 90 찍어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그래요. 이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드린 게 항상 이 자연과학이 점수가 이제 낮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과목에서 이 점수를 이만큼 여유 있게 맞아줘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민법은 이제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또 민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합격자들 보면 대부분 민법 점수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잘 맞아야 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프린트 다시 보시면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민법이 양도 너무 많고, 그죠? 각 단원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결국 민법을 정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닉하게도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뒤에부터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좀 알게 되는 점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잘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오늘은 그 민법 오리엔테이션은 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민법의 특성을 좀 알려드렸고, 그래서 민법을 이제 공부해서 정보를 하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천천히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 처음 볼 때는 1회독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개월이 걸린다 그랬는데 나중에 2회독 할 때 되면 시간이 줄어요. 이때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면 주로 한 1.9, 한 40일, 그러니까 이제 강의 횟수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1차 강의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보통 이제 한 50회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는 이제 35회 정도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회독 할 때는 또 시간이 줄어가지고 뭐, 그죠? 1개월 정도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독 수를 거듭해 나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 2개월, 그 다음에 뭐 1.5개월, 나중에 1개월 합치면 뭐 4.5개월. 이 정도 걸리고 나중에 최종 마무리도 뭐 이제 한 뭐 1개월 정도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한 민법에만 이제 뭐 5.5개월 뭐 이 정도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뭐 민법에서 이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 1번 이해, 암기, 완봉, 뭐 기본수학, 객관식 문제집, 병행이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또 말씀드리고, 우리 기본 강의 시작할 때도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오리엔테이션 하거든요. 그때 또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이제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별리사 스쿨이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종합반 위주로 이제 저희 실강은 이제 종합반 위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반 수강생들을 모집 중인데, 이 종합반 요거 이제 민법에 대해서 얘기는 요만큼 하고 이제 종합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저희가 있던 진안 학원에서도 종합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종합반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각 과목을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수강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종합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프리패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시면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강의를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한 없이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접근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여기 들어와서 합격을 못하면,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 투자했든 많이 투자했든 건지지 못해요.
결국 투자한 거를 건지려면 합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죠? 예. 그죠? 합격을 위해서는 이쪽의 측면을 맞출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느냐.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 저희도 여태까지 이제 뭐 종합반 그 이전 학원에서 운영을 해보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 종합반은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새로 변리사 스쿨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종합반 새로 이제 선보이고 그런 것도 결국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예, 진짜 그러니까 밀착 지도죠. 예, 지금 이미 뭐 아시겠지만 우리 조 변리사님이나 뭐 이제 김영남 변리사 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그죠? 예, 1년 내내 종합반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1년 내내 진짜 저희 뭐 학원에 상주해서 언제든 이제 질문하시거나 뭐 이제 상담하시거나 이런데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수험생들 많이 봤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뭐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냥 시간 뭐 아깝게 투자해갖고 뭐 그걸 파고 있다든지,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일로 가야 되는데 막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면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맨날 여기서 놀고 있다가 합격은 여기 있는데, 그죠? 도달을 못 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안 돼요, 이러면.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합반의 특장점이라면 저는 요거를 꼽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종합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전 종합반도 뭐 많이 합격을 시켰죠. 많이 합격을 시켰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해 종합반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뭐 1기 종합반, 2기 종합반, 3기 종합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합반 친구들이 뭐 모여서 함께 공부를, 저희가 이제 스타디 원도 짜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타디 원도 짜드려가지고 서로 이제 뭐 토론도 이제 뭐 하는 시간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면 사실 힘들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딴 생각 나면 또 그냥 내팽겨치기도 쉽고,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던 그 종합반 친구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 6명 정도가 이제 한 그룹으로 짜였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졌다는 게 맨날 뭐 이제 뭐 학원 수강하고 나가서 뭐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래서 친해졌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이 6명이 매우 단단하게 친해지면서 일단 이 6명끼리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전날 술을 먹고 학원에 안 왔다. 그러면 이 6명 중에 5명이 모여가지고 걔네 집에 가고 걔를 끌고 학원에 나와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이 친구들 중에 지금 뭐 물론 그해 바로 합격한 친구들 있지만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까지 치면 합격 많이 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 점에서 또 종합반의 장점이 또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이제 뭐 종합반의 장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이제 혼자 뭐 독학한다거나 이러면 매우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단과 같은 거 뭐 끊어가면서 자기가 뭐 듣고 싶은 거 듣는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도움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는 아니겠죠.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의 길에 들어왔다면 절대 편하잖아요. 편하지 않은데, 편하다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대한 아까 길 그려드렸지만 이렇게 돌 거를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 이게 저는 우리 종합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렇게
반드시 합격을 해야 이제 그 투자한 만큼, 그 시간, 노력, 투자한 만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종합반으로 이제 같이 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요 정도로 마치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직접 이제 뵐 기회,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제 직접 뵙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직접 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뵙고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강의도 하고 또 그렇게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셨으면 무조건 빨리 시작하셔라. 그러면 요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 또 기약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